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제는 테슬라가 1.2%대 하락이 나왔죠. 440불이 깨지면서 거래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이게 약하게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장을 보시면 오랜만에 보합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큰 변동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거래량이 어때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건 이제 테슬라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420불에 지지 테스트가 여러 차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날 이제 발표되는 CPI 지수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 방어를 해주고 주가를 올려주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오늘이랑 내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13일날 밤입니다. 밤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근원 CPI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마감만 돼줘도 웬만하면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번에 CPI 발표가 됐을 때 이날이죠, 여러분들. 이날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때에서도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조금씩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일단은 여러분들 매도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전달을 드린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보통은 CPI 전에는 매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갖고 가시고, 그리고 CPI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타점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관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로 와서 제가 이제 45분봉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가 잘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딱 매물대 있죠? 여기서 지수가 올라갈지 말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결국에는 이 전저점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아마 여기서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25,350포인트 여기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반등이 나와주니까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 트라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0.44% 거의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일 그리고 14일 날 이 엄청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18.5포인트가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18포인트랑 18.5포인트 두 개를 보셔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앞에 전저점을 보시면 18포인트 살짝 아래 있죠? 그래서 18포인트 살짝 아래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급등을 만들어내서 19포인트까지 한 단숨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 지나고 올려주는 날에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이날이 이제 13일입니다. 13일. 그래서 지금 이 빅스 지수 옵션 지수의 공포 지수입니다. 이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 13일에서 14일 날 변동성이 나올 건데 이 지수가 여기서 빠지는 건 괜찮거든요. 얼마가 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내서 19포인트까지 올려줬다. 이러면은 약간 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이랑 내일 모레입니다. 이 내일 모레 엄청난 이 변곡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제가 45분봉 말씀드리고 일봉 차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일봉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 고점 라인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이 고점에 닿을 때마다 지수가 빠지죠. 닿고 빠지고 닿고 빠지고 근데 여기서 돌파가 나온 겁니다. 돌파가 나와주고 나서 이 흐름을 이어가 주면 좋은데 이때 크게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과정에서 밑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6,000포인트 제가 여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자리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데 여기 올려주고 나서 이 선에 닿으면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손실이 나는 이유도 결국에 지수는 정해진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지수 추종에 맞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있죠? 26,000포인트 여기는 웬만하면 탈환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전달을 드렸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채널 라인을 그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정확하게 긋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 라인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거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을 연결한 겁니다. 평행 채널 라인에서 움직여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올라타질 못하니까 여기서 올라타질 못하니까 밑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재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도 또 실패가 나왔죠. 실패가 나오니까 또 밑에서 빠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0만 포인트 깨질 때 여기서는 이제 롱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11만 6천 포인트 여기에서는 청산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았을 때 밑으로 빠지면 손절 라인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확실히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성 자산으로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좋게 잡히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8조 5천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러면서 테슬라도 이제 약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이 고용지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고용지수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실망 매물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지수는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잠잠한 이유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위축이 돼서 고용이 급감을 하게 되면 페드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에 CPI 지수 발표됐을 때 페더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가 다시 쏠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밑을 좀 내려보시면은 고용시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다음 달에 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69.4%로 반영이 됐습니다. 발표 전에는 63%였는데 이젠 70%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맞습니다. 70%에서 거의 80%까지 올라와주면 거의 사실상 확정인데 그래도 70%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진행된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가 4,100포인트가 다시 찍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약간 추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하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주가는 결국에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매물 소화 차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이건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어느 정도의 이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패턴으로 보는 게 좀 높은 확률로 대응하는 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소식들만 몇 가지 전달을 드리면은 이 머스크한테 최대 1조 달러 상당의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보상안이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테슬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2035년이면은 앞으로 10년 뒤거든요. 10년 뒤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의 초거대 기업이 돼가지고 미국 빅테크 7 기업 있죠. 이 M7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총 4억 2,500만 주를 이제 12단계 성과 목표 달성 시마다 조금씩 지급하는 구조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2천만 대 누적 판매, 로보택시 100만 대, 완전 자율주행 구독 1,000만 건 달성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 가치 목표는 8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스톡 옵션이 점진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 테슬라 에비타는 약 130억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은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 PER, 이 PER이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20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차 완화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 M7 빅테크 기업들의 PER은 평균 31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비타는 기준 19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6%의 순익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61%로 가장 높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3%로 가장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이 에비타죠. 4천억 달러. 이것도 이제 조건 중에 하나인데 4천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되면요. PER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30배까지 내려옵니다. 30배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18배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의 이 엔비디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 범위로 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다 뭐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환산을 해서 미리 적용을 해보면 지금의 주가는 전혀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주들이 머스크가 엔비디아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성장을 반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이 10달러가 안 되던 때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테슬라의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미래 피지컬 AI로의 지금의 AI 반도체 붐과 같은 폭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같은 이런 핵심 프로젝트의 매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 지나친 기대에 대한 경계심을 시장이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가 보통 제시가 되고 있는 게 400달러에서 450달러. 여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400달러대 초반대에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괴리율이 좀 차이 나죠. 괴리율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인텔의 잠재적인 AI 칩 파트너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 테슬라와 인텔 간의 칩 동맹 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칩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이미 4세대의 칩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6년도 내년에는 AI5 칩, 이 삼성이랑 같이 공조하는 거죠. 이 AI5 칩의 소량 생산, 그리고 27년도면은 앞으로 2년 뒤입니다. 이 AI5 칩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8년도 넘어가서는 AI6 칩이죠. AI6 칩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성능 우위의 경쟁력은 테슬라의 AI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공급망 안정화와 이 기술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생산 설비 확보에 대한 이 전략적인 움직임은 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인텔의 경우에는 미국 내 칩 제조 경쟁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적인 배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제기가 됨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고평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테슬라는 관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이 13일 날 발표되는 CPI 이 지수를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가 세 번째 금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21일이 이제 옵션 만기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 일주일 전까지는 보통 많은 기관들이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이 변동성,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목금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피해가는 게 중요한 매매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해보시면 아마 이제 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 있죠? 이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을 돌파하게 돼서 돌파하고 나서 또 눌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진입 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제가 이 테슬라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530불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이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400달러 중반대죠. 여기는 걱정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서 추세 추종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제가 이 조건 검색식도 이제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호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초록색 신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갖고 가고 그리고 이 하얀색 신호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테슬라 모아 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 하얀색 신호가 떴다라고 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주봉 차트로 한번 좀 넘겨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잘못된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이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이게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엄청난 손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을 줄여가지고 만든 이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또 빠졌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매수하시고 또 빠졌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도 테슬라 장기적으로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베스트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NH농협까지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증권사 위주로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조건 검색 시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끔 신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가지고 많이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나옵니다.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독자 이벤트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공개 정보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도 목표 주가 포함 여기 밑에 파랑 색깔 여기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이렇게 뜹니다. 이 구글 폼에서 질문이 딱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 시 무료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여러분들 시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에 더불어서 아직 매매 전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되게 세세하게 매매 전략을 적어드린 매매 전략 리포트도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큰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 꼭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 테슬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달러 이상으로 잡아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시면 이게 1년봉 차트인데 2019년도에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거의 한 10달러에 위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테슬라가 4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명확한 근거와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들어서 이제 25년도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에 테슬라 목표 주가가 써 있는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내용을 다 동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달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채널의 이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CPI 지수 발표 날이 이제 13일 날 밤인데 제가 이때 확인을 하겠지만 영상을 못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찍으시는 영상들 있죠. 굉장히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 영상 참고하시면서 이 CPI 지수 여러분들 무난하게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착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거니까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테슬라 주가가 단숨에 $1,000가 올라가는 그날까지 명확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